그럼 이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궁금한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로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거대 야당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대선 패배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네. 점에서 정말 처절한 반성 또 철저한 쇄신을 우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 반성과 쇄신에 기반해서 민생과 개혁이라고 하는 두 축을 앞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다 유능한 야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빨리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또 변화와 쇄신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이 부족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선거는 지고 나면은 정말 100가지, 10,000가지의 그 패인이 있기 마련이죠.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분석을 하는 것이 그런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당의 비대위원회가 향후에 이제 이 대선 평가와 관련된 기구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또 전문가들의 분석, 당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평가의 과정을 밟아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저희가 보기에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뼈아프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제2의 명락대전이다, 개파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당내 갈등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 제가 삼선이기 때문에 10여 년 전 당내 갈등하고 비교해 보면요, 지금은 당내 갈등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박광원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대신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결국 삼선 의원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당을 끌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치른 선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네. 우리 민주당은 위기일수록 서로 단결하고 단합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충분히 소통해내면 저는 이런 그 당내 갈등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혁신의 계기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삼선의 경험을 많이 이용하시겠다.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나 대장동 특검, 이 선거법 개정 등 여야 간 이견이 참 크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그런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라든가 또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 민생 입법, 민생 현안을 챙기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비록 선거에서 졌지만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장동 특검 부분도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조속히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기득권화된 정치권의 양당 구조, 이걸 좀 이제는 내려놓기 위한 그 과정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 관련된 법안도 저희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면서 반드시 처리하겠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도 국민들은 이제는 외해받는 그런 특혜받는 영역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불공정한 그런 그 권력 구조가 또는 그런 그 질서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야당이냐 여당이냐를 떠나서 저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좀 더 신속하고 또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도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소통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현 청와대나 또는 국회랑 상의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5월 9일 날은 무조건 안 들어가니 그러니 이제 국방부를 이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부터 이렇게 문제가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이 청와대 이전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지켜지면 좋죠.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이 세종시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예 이전하겠다라고 조속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만 지금 청와대에 쓰겠다고 하면은 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전체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훨씬 지혜롭게 선택할 길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물러설 수 없어. 이런 기싸움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 뜻을 먼저 살피고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은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선자와 또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까지 좀 충분히 살펴봐 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